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체인상 주요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9월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10월이 시작됩니다. 10월은 옥토버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달입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기점에서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함께 세우고 이번 시즌 좋은 성과를 함께 내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 결과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이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다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후에는 미시간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 모두 다 이전치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소비자들이 경제 약화 위험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모두 다 또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결과들은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E 패도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10월 달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여전히 89.3%로 높게 나오고 있고요. 연내 2회 관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표를 비롯해서 여러 고용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에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에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리고 목요일은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거쳐서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비농업 고용지수를 꾸준히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 중요한 배경에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대폭 조정이 되면서 고용이 약세 국면에 있다는 시그널이 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난주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집을 했습니다. 마이크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항상 비트코인을 축적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네, 현재 금 가격이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현재 시점에서도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금이 가장 많은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자산의 상관관계가 음의 영역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금이 비트코인보다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만큼 먼저 앞서 나가고 뒤이어서 비트코인이 상승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금 가격과 과거 패턴을 감안했을 때는 4분기에 비트코인도 강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오프 시그널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리스크 모드에 있는지 리스크 오프 모드에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고 110K를 하회한 구간에서도 위험 회피 신호는 발동되지 않고 여전히 리스크 시그널이 안정적인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가격 조정에도 이러한 구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시그널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을 상방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황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만 해도 일정 부분 소폭 하회를 하고 있었는데 작성하는 동안에 반등하면서 현재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111.6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2K를 소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간 종가가 마감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간 종가를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주 내내 침체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온체인 관점에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CDD 배수 지표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나중 국면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 지표는 과거 평균 대비로 온체인 지출 강도를 측정해서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을 포착을 하는데요. 기존 코인이 이동될 때, 즉 장기 보유자가 지출을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코인 대위가 파괴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지표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 보유자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갔을 때도 2024년 대비로는 낮은 국면을 보였고 2021년 대세 상승장 정점 대비로도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순유출입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흐름이 음수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유출되는 양이 유입되는 양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감소되고 보유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인 패턴에서 순유입 흐름이 크게 늘어났다가 다시 순유출로 전환하는 시그널은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상승 추세가 시작되기 전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순유출입이 지그재그로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일정 부분 바닥에 가까운 구간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홀코이너들의 움직임을 따로 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홀코이너는 1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홀코이너들의 거래소 송금 건수가 이번 사이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말경에 평균 연간 입금량이 11,500BTC로 정점을 찍었지만 현재는 7,000BTC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들어서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들이 사실 바이낸스 외에도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순유출입 흐름과 이것들을 홀코이너로 한정했을 때도 유사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총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2,9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예비 유동성이 계속해서 꾸준히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 즉 비트코인 가격 대비 스테이블코인 총 공급량을 비교한 지표, 이 지표의 스토캐스틱 RSI를 한번 살펴봤을 때 낮은 구간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까지 내려갔고 현재 매수 시그널이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상으로는 현재 구간이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반등하는 구간에 가깝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황때마다 점검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최신화된 장표를 살펴봤을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잠시 음수 영역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바이더딥 흐름들이 포착이 되면서 미국 기관 수요들은 계속해서 상승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꾸준히 양수 영역에 머물고 있었고 다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전체적인 온체인 지표들이 시장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다지기를 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그널들이 보였고, 온체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상방 돌파하면서 그 의지들을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더 본격적인 랠리를 이끌 수 있는 파생 상품 수요는 여전히 미진한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요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펀딩 레이트 G스코어가 0을 하회하면서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롱 포지션 레버리지가 축소가 되면서 청산 리스크가 낮아졌고 매도 위험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상승 모멘텀도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미결제 약정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펀딩 레이트도 동반 상승을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은 과도한 레버리지가 해소되면서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즉 알트코인을 매도할 사람들은 상당량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분면으로 봤을 때 이제 매직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적이 이어지고 나면은 중요한 변곡점을 돌파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제 그 과정들이 수익 실현 구간대까지 이동을 해서 마지막으로 데드존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도 본격적인 랠리를 앞두고서 준비 단계에서 지금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발생하게 됐을 때 알트코인으로 많은 자본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4분기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락의 169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올로케이션 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매수해서 현재 6,6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펀드는 크립토 전문 펀드가 아니라 블랙락의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보수적인 멀티에셋 펀드이고 또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펀드가 비트코인 ETF를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라는 것은 현재 시대의 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비둘기파를 지목할 경우 연준이 대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인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임명 자체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관련해서 기사 하나 정도만 살펴보면요. 솔라나의 비축 기업 물량이 2천만 소를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상장 기업들의 재무 전략 관점에서 솔라나 채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촬영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12K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CBD 지표의 파이어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역시나 112K를 경계로 해서 매도벽이 급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법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2K 상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꾸준히 매집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색과 주황색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는 매집세를 보이다가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두 번째로 큰 보라색이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의 전체 주문량은 아직까지도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의 흐름을 보이는 것을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의 중요한 흐름들은 미국발 수요들, 그중에서도 미국 기관발 수요들이 이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온체인 지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꾸준히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차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122평선에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추세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122평선을 넘어서는 것이 상승 추세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22평선이 계속해서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122평선에 가까워졌는데 이 구간에서 평평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평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해서 52평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배열이 형성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RSI 상으로 반등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이평선과 중립 구간인 50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고요. MACD도 약세 국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차트 관점 상에서는 여전히 추세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구간 이후에 더 본격적인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롱 포지션이 108.6K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추가적인 조정을 받아서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할 가능성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듯이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고 그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